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빅스텝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5% 이번에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70%나 쭉 올라와 버렸는데요. 자, 일단은 빅스텝이 나오게 된다라면 최종 금리의 수준이 상당 부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이 또 풀어나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기업들 실적 눈높이가 소폭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에 따라서 올해도 상당히 실적이 우울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슬슬 증권사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올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실적 예상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어떠한 기업들이 이렇게 속해 있는지, 또 과연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제품 가격을 인하를 했죠. 그래서 주력 모델에 대해서 $5,000 또는 $10,000 이렇게 깎아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죠.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인하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생산량이 더 커지게 되면 MLCC의 사용량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라인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자, 만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변동성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자, 미국장이 제법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장 초반 출발은 일단 괜찮았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 발언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좀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네, 장 딱 끝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시점부터 쭉 밀렸네요. 장 초반에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주가를 쭉 밀어버렸어요. 포지션을 본다라면 제법 많이 밀린 편입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7%나 밀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락이면은 일반적인 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악재가 터졌을 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지표인데, 경제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더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현재 이게 미국 증시가 이런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단기 상승에 따른 어떤 부담감도 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단기 저항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어제 주가가 조금 주춤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화요일날 증시도 단기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오늘 내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또 지지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차피 바닥권에서 저점 라인을 잡아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이 떨어짐에 따른, 이 시장 하락에 따른 그런 영향은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만기일 전인데 공교롭게도 딱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간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맞춰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450을 기점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그 구간을 중심선으로 하겠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번 3월 만기일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포지션이 맞춰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데, 자, 파월 의장은 상원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최근에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왔다. 즉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더 좋아져서 최종금리가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현재 최종금리를 위쪽으로 좀 올려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25에서 5.5 요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한 3번 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4.75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0.75잖아요. 그러니까 3번 정도, 0.25씩 3번 정도 한다면은 뭐 기존과 똑같이 3월, 5월, 6월 이렇게 3번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 3월 회의에서 0.5%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은 뭐 5월에 끝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3월 달에 0.5, 5월 달에 0.25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끝 이렇게 얘기가 있기도 하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제 7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즉 3월 달에 올리고 5월, 6월, 7월 이렇게 한 4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4번을 더 올리게 되면 1%포인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금리가 5.5에서 5.7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일단 대부분이 이제 맥시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0%였는데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요. 0.25가 30% 바뀌고 0.5가 70%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0.5를 할 가능성이 70% 정도 된다. 그럼 0.5가 확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 가봐야지 알아요. 왜냐면 중요한 지표가 남아있죠. 그것을 이제 반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업률.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이제 지금 예상치는 3.4인데 이게 조금 더 나빠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괜찮을 수가 있겠죠. 즉 경제 지표가 지금은 나쁘게 나와야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게 이제 CPI입니다. 14일 날. 우리나라는 이제 15일 오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참고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라 일단은 뭐 오늘 또 하원에서 그 발언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이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원에서 발언하는 것들은 큰 영향 없겠습니다만 조금 완화된 표현을 써준다 하면 일단은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한데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해왔던 말 그대로 한 건데 그것을 이제 조삼모사죠. 3번에 나눠서 할 것이냐, 2번에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금리에 대한 최종 금리 수준은 일단 5.5까지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달라질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계속 실망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뭐 좀 실망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 한간에서는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달에 금리 인상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절대 안 끝나죠. 네, 이번 뭐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 정도로 끝날 것이다로 예상했었던 거라면 좀 잘못 생각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네, 0.25씩 3번 정도 가는 거 이게 가장 이제 현재로서는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0.5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빅스텝을 또 연결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0.5 이번에 올려놓고 뭐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땡긴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6%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CPI 지표가 일단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업률 지표만 조금 좀 나빠지면 네 지표 나빠지라고 바라는 것도 좀 웃기는 거긴 한데 실업률 지표가 조금 나빠지면 그래도 연준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파월 의장이 더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그동안 파월 의장이 지표를 따를 것이라고 언급해온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자 했었던 방향 그대로 예상했었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변동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5%를 돌파했다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3.97에 머물렀다. 즉 4%를 넘지 못했죠. 그래서 장단기 국채금리 간의 차이가 1%를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 정도 상황이면은, 네, 제법, 네,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981년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뭐 전부 다 몇 년 이후에 처음 하는데, 자, 그만큼 이제 이 변화가 굉장히 좀 커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장기물 국채금리가 커지게, 이런 이격이 커지게 되면은요, 금리 차이가 커지게 되면 경기 침체 위험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를 사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익률 차이가 역전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장기물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라면 그쪽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은 아직까지는 공포심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그동안 이야기해 왔었던 것에서 크게 틀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금리를 빅스텝, 울트라스텝 이렇게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금리를 그렇게까지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0.5%를 인상한다는 쪽으로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번에 확률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0.251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건 국내 증시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죠. 내일이 만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뒤숭숭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경계심도 가지고 있는데 미국장이 훅 눌려버리니까 안 되겠다. 매수세가 실종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어요. 이쯤에서 본다라면 이제 또 개별주 움직임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다운이 된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앉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만기 전에 나타나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근데 참 공교롭게도 어쩜 이렇게 시기를 딱딱 맞춰가지고 조정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지 참으로 신기하죠. 이 구간이 지나가면 또 이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블록 맞추는 것처럼 딱딱 어떻게 잘 들어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찍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장사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세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1분기에 실적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는 침체를 tum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기관 3곳 이상에서 실적 추정치를 제시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152개 기업들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24조 원대. 지금 일주 전보다는 조금 올라졌어요.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감소한 실적 정도이지만 그래도 실적 추정치가 소폭 반등했다는 것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나빴었는데 이번에 1분기부터 서서히 돌아서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가 워낙 안 좋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워낙 또 그 시장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부담치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거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최악으로 나빴었던 부분에 비해서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1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계성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권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최근에 이제 중국 또는 미국 이런 쪽에서의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1분기 실적 자체가 잘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실적이 이제 어닝 시즌 통해서 어닝 쇼크 이런 거 없이 잘 나와준다면 주가가 하락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4분기 때에 비해서 나아지기 시작했고 바닥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주가의 상승률도 가팔라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해드렸던 얘기 아닙니까? 네. 4분기 때 실적 이게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 부분들은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서히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러면 4분기 때 주가를 훅 떨어뜨렸었던
그 상황들이 네 전부 다 싸게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맥락으로 흘러가는구나 정도까지만 계산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진 기업들은 NHN, 덴티움, 클리오, 셀트리온, 현대, 위아, 스튜디오 드래곤, 롯데쇼핑, 온라인, 오리온, 네, 온라인이 아니라 오리온, 그 다음에 농심, 이런 기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있다. 네, 일주일 전보다도,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뭐,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관심을 좀, 네, 살펴보자. 네, 실적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살펴보자. 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닝 서프라 나온 기업들은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네, 1분기 실적, 이제 3월달 마무리되는 국면부터는 실적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게 나올 겁니다. 이제 3월달 지나면 1분기 어닝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4월달까지 해서 흐름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실적 호전주들이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서 삼성전기를 비롯한 MLCC 관련주들에게 지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삼성전기 주가는 일단 뭐 최근에는 그냥 비리비리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잘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올해 들어서만 무려 14%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에 랠리를 좀 강하게 보여줬던 모습이 좀 있어서 잘 상승하는 모습이고 또 상승한 폭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MLCC 관련 업체들인 사마콘덴서, 아바텍 이런 기업들도 상승세를 좀 좋게 만들었죠. 사마 콘덴서가 좀 많이 올랐어요. 60% 정도 올랐고요. 또 다른 관련주를 본다면 대주전자재료가 약 40% 정도 상승했고 윈텍이 150% 올랐네요. 이게 제일 많이 올랐군요. 그다음에 네온테크가 12% 정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스마트폰의 업황 부진, 일부 중국의 도시 봉쇄 이런 것들이 이제 MLCC 수요를 하락시키는 상황이 있었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점점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삼성전기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30%대, 그 다음에 사마콘덴서는 50% 정도 빠졌었으니까 올해 이 정도 올라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애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멀었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게 되면 MLCC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그 전장 부품, 이 전장 MLCC 쪽에서의 수요가 더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MLCC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MLCC보다 평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자율주행이든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동차 그 전장 부품들이 좀 현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뭐 계기판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 계기판도 전부 다 디지털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른 네, 그런 MLCC 탑재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 점유율도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삼성전기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삼성전기 추이는 뭐 제가 지난번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추세 따라서 계속 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내려와도 지지선만 잘 유지하고 이 추세만 잘 끌고 갈 수 있다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는 그냥 계속 홀딩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생각되고 기회가 된다면 조금 찔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MLCC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2차전지와 같은 상황이에요.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넉넉하게 여유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더 멀리 갔다, 뭐 너무 많이 뛰었다 이렇게 되면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뭐 업황의 성장이라든지 또 뭐 당장 올해 안에 뭐 큰일 날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몇 년에 걸쳐서 또는 10년 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업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산업의 동향이기 때문에 뭐
서두르지만 않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포지션만 잘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네,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수익을 보게 될 확률은 높겠죠.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 좀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 있을 때는 한 번씩 관심을 가지면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빅스텝 하겠다, 뭐 이런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럴 수도 있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내일 만기일 때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것보다 오늘 일부분 소화를 시켜놓고 움직여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오늘 주가 좀 떨어지게 되면 내일 만기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가 소폭 반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상치가 전망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뭐 일단 그 실적에 대한 절벽 상황이 끝났다. 네, 바닥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또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전망치가 상승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실적 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MLCC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장용 MLCC에 대한 부분들은 이 단가가 높아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MLCC와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수요의 증가라든지 자율주행차 지금 당장 눈앞에서 오는 현실은 아닙니다. 근데 뭐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장악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커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대치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같은 부분들도 그쪽에서 반드시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생각되면 여기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겠죠. 너무 올라온 것 말고요. 천천히 네. 그 저점권을 높여가는 그런 종목들,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들을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고자 한다면 3차례나 4차례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사길 바란다. 3, 4회에 걸쳐서 나눠 사길 바란다. 자금을 몇 등분해서 값을 낮출수록 매수 수량은 늘어간다. 같은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주식수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네, 약간의 그 뭐 물타기 상황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평단가를 낮추는 기법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분할 매수이긴 한데 매수 포인트를 바닥 근처에서 잡게 됐을 때는 조금 나눠서 사봐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주가가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득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약간 변동성 예상되죠. 네, 근데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던 예상 그 변동성이고 만기일 앞에서 항상 이런 변동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때 같은 경우는 쿼드러플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일단은 참아보자고요. 만기일 지나가야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정리가 일어날 것 같고 뭐 조금 길게 보면 다음 주 CPI 지표 발표될 때까지는 계속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붙들고 가시고요. 네. 잘 참아내서 좋은 결과들 꼭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 상황 보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